안녕한가 전용의 안전 빵빵. 오늘은 빵빵. 네, 이현주 의원입니다. 화팅! 네, 이현주. 화이팅! 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이현주 의원이 청문회에도 같이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현철, 박영선 임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이제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영선 청문회 좀 이렇게 제가 보고 아니요 무슨 무슨 누구를 혼내러 나왔나 오히려 이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국회의원들을 네. 청문회 하러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40번 했다면서 아주 고압적이고 자료는 무조건 안 내고 그때 이현주 의원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개인 신상이 아니라 그냥 다 상식적인 자료인데 그걸 왜 안 내냐 하는데 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박영선 아는 것도 네, 없고 제가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너무 놀란 게 왜 그 삼성 저격수 수임한 거 있잖아요. 네. 남편이. 네. 아, 저 그거 보고 완전히 이제는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비문이었잖아요. 같이. 네. 그래가지고 약간은 그래도 조금 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죠. 네. 그럼 아주 기분 나쁠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네. 제가 그거 보고 그 삼성 수임한 네. 거 보고 정말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주 그냥 전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박영선의 본질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모를 수밖에 없죠. 순진했어. 네. 진짜로. 그래도 차마 그렇게는 네.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때까지 국민들이 말이죠.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적어도 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좀 너무 심해서 삼성에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나 저는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제 삼성 그러니까 좀 물 좀 드세요. 네, 제가 못 따라하던데 제가 그동안 설명을 이현주 의원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그거예요. 삼성에 대한 재벌 저격수로서 참여연대라든가 경신련이 과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박영선 의원은 원래 상명대학교 체육과로 들어갔다가 그쵸. 아버지가 학무초로 있었던 경희대에 들어갔는데 이 졸업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학력이 이상해요. 그거 하나만으로서도 탈락이 가능한데 왜 그냥 자한당에서 그렇게 두고 봤는지. 또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쪽집게 과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재벌 저격수로 무슨 우리가 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성 저격수로 과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아는 게 없다 하는 것처럼 기초가 없어요. 근데 질문지 다 써주고 굉장히 삼성 저격수로서의 연기력이 짱이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도 또 어떤 게 있느냐. 이 MC 동기였던 이인용 사장이란 사람이 굉장히 친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은 공격받는데 박영선을 통해서 통로로 다니라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수임을 하는 그 모모 회사에다가 수임을 주고 이거는 완벽한 그동안 사실은 삼성이 많이 해왔던 피규어예요. 삼성도 어떻게 보면 그럼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그래서 어떨 땐 내주고 어떨 때는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딱 한 명이니까. 그리고 그 한 명으로 이렇게 초점을 모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추악한 범죄의 재구성이다. 저 이거 이렇게 정말 봅니다. 제대로 수사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 돼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럼요. 이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죠. 거기다가 이 뭐 찌질한 거라고는 하지만은 유방암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섹슈얼 하라스먼트가 돼요. 그럼 안젤리나 졸리나 베티 포드 여사는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또 레이건 대통령도 나는 치매에 알츠하임에 걸렸다. 이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 이겨내자 하는 건데 유방암 환자라고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게 성추행하고 비슷하게 섹슈얼 하라스먼트라고. 그거 너무 웃기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봤습니다.
그게 이 한국당 의원들은요 자료만 요구를 했지 한 번도 그걸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네. 이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꺼낸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그 여성 문제가 민감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자료만 요구했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당신들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야말로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기자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맞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아니 그 것 미리 같아요. 짜고 네. 이걸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갖다가 자극하자.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자. 바로 다 그거예요. 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당 의원들이 그걸 물어봤다고 해도 문제가 네. 없으면 청문회장에서 문제 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는 네. 황후 수술 안 해요. 황후 진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아니 정치 자금으로 어떻게 185만 원어치의 떡을 사 먹을 수가 있죠? 네? 정치 자금으로 한 번에 185만 원의 떡을 사 먹었질 떡 말고 않나. 딴 것들도 있었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말 네. 어떻게 200만 원어치를 떡을 사서 하루에 먹냐고요. 거기다가 무슨 뭐 마마스라든가 이런 데서 밥을 먹었다고 나왔는데 그런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에 구질구질한 거를 다 갖췄어요. 근데 오늘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찬성이 45.8, 반대가 43.3. 이상하네요 이거. 이상한데 어쨌든 일부러 팽팽한 흘린 것 것 같은데.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흘린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누가 그렇죠. 박영선 아니 저는 김현철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워낙 박영선 이것 때문에 잊혀지고 있어 지금. 그렇죠. 좀 묻혔죠. 묻혔는데 네. 어쨌든 박영선에 대해서는 사실 웬만하면 찬성 못할 텐데 너무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저는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론조사가 예, 리얼미터인데 네. 이 뭐 여러 가지로 이 제가 보니까 상남역 여론조사 이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문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왔는데 47.3이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못하고 있다가 47.8이에요. 그러니까는 0.5%만 못하고 있다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덧붙이기를 좀 이해가 안 산불 되네요. 잘 껐으니까 잘 했기 때문에 잘한 게 산불을 아니라 요란을 떤 거죠. 제가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말씀하세요. 그 라디오에서 얘기를 네. 했어요. 저 글도 올리고 페이스북에서 네, 네. 뭐냐 하면 아니 이런 산불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니고 네. 이 스파크에 의해서 났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네, 뭐 전선이든 맞습니다. 뭐든. 네. 그러면 정부 잘못이에요. 인재라고요.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관리 안 한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진화를 못하고 엄청나게 확대되도록 그냥 속수무책이었죠. 물론 노력했겠지만 네. 그럼 뭔가가 아니 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면서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났으며 특히 대형 화재.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시간만 보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럼 이 정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늦게 와가지고 수습하는 걸 잘했다 이러는데 수습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수습까지 제대로 안 하면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웃기는 게 지가 다 저 책임질 일 만들어 놓고는 네. 그리고 나서는 수습 잘했다고 자화자찬한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국민들은요 그런 자화자찬 듣고 싶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고 정부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며 앞으로 그리고 이게 왜 확대가 됐는데도 못 막았고 제대로 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 고칠 건지 또 누가 책임지고 사퇴를 할 건지 저는 이거 책임자가 분명히 가려내야 된다. 특히 한전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전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개폐기라든가 네. 변압기 같은 게 오래됐는데 교체 주기를 늘렸대요. 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네. 근데 한전 요새 한전이 어렵죠. 지금 뭐 네. 작년에 이게 얼마나 적자를 많이 봤냐면 7조. 아유, 이게 말이 말이 됩니까 돼요? 이게? 그 한전이? 제가 한전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네. 가면 당신도 해체할 거 각오해야 돼.
이게 책임감이 있냐고 국민들 혈세를 갖다가.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왜 지금 한국당이 제대로 이슈 파이팅을 잘 못하고 아니 왜 자꾸 뭐 처신을 잘했니 못했니 뭐 가가지고 뭐 누가 수첩을 제가 오늘에서 또 열받아서 아니 수첩 공주는 안 된다고 난리 쳐놓고 수첩 왕자는 되냐 내가 그 얘기했는데 아니 보니까 얼마나 띄워주고 있어요 지금. 그 이낙연을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뭐 잘했다. 그다음에 또 나경원 대표 뭐 잘못했다. 이런 걸로 자꾸 논쟁하지 말고 정말 이 원인 가지고요. 정말 무섭게 해야 됩니다.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한테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나경원 대표는 자기가 욕먹는 거 요만큼이라도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디펜스를 방어를 하는데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지금 문정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처럼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나경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이 완전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낙연 그 수첩건도요. 아니 전직 기자가 그 정도 메모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전직 기자였고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붕 띄워주고 그다음에 불이 나게 한 게 문제인데 불 나가지고 불 끈 게 잘한 거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불을 갖다 웃기지도 않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불이 왜 났는데 인재인데 그럼 정말 책임이지. 그래놓고 그거 껐다고 그것도 더 빨리 끌 수 있었는데 그거밖에 못 끈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 장비도 없었고 헬기도 없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잘한 게 뭐 있어. 그럼 저는 소방관들은 참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당국의 대응은 저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데 두 사람 다 장관 만들어줬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이고, 나라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러브미님께서 두 분이 합세하면 대한민국 폭풍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 제가 예전에 폭풍 전야라는 책도 썼었는데 저는 우리 이현주 의원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여성 의원들을 정말 여성이라는 걸 떼더라도 의원을 막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늘 함께 해주세요. 자, 이 김현철, 박영선 임명을 강내한 문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문들, 이 사람들 운동권들의 특징이 제가 민주당에서 보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요. 똘똘 뭉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패권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자기들이 조금 인기가 많고 할 때는 막 이렇게 뭐 아닌 사람도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하는데 갈수록 이제 심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뭐냐면 이 자기들 패거리들 이거를 이 오기가 갈수록 심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이제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인재에 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박영선 딴 생각하겠지만 아마 친문 쪽에서는 박영선을 이거 주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현철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뭔가 이 사람이 이제 문 대통령 욕을 그렇게 했는데 왜 쓰는 거지?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이거 김현철은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누군가 뒤에서 이 사람을 강력하게 미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 대통령도 거역하지 못한 사람일 거다. 그리고 뭐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부산에 있다는 말도 저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김현철의 쭉 발언들을 보면 이 사람 심각한 종북주의자잖아요. 그럼요. 정말 심각한 거. 이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요즘에 또 종북이라면 안 되나요? 친북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종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통일부 장관이 임명해야 될 무슨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찝찝해요.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혹시 이러다가 좀 제가 좀 너무 오버하는 건지 모르지만 솔직히 연방제에 뭐 완전 연방제는 아니죠. 연방제 전 단계 같은 뭔가를 한미동맹이고 뭐고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좀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상 상황을 혹시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돼요, 솔직히. 의심이 아니라 저는 그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지금 반일의 이슈를 가지고 북한을 이제 빼놨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조만간 반미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균열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현철만큼 막말도 하고 낙곰새 뿅 갖다는 동막 그런 막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괴짜가 필요해서 김현철이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의 종북주의 또는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총알바지하기에 딱 좋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이 차베즈가 또는 페레즈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 네. 결국 미국에 대한 반미 전선을 확립하면서 베네수엘라를 망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차베즈 놀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 이게 너무나 불행한 예감이에요. 저도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마음이 참 안 좋다. 똑같습니다. 아니, 너무 불안해요. 네, 솔직히 너무 불안하고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늦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니 정말로 그때 되면 정말 내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네. 뭐 거의 무력 내전을 지금 사상 내전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발을 좀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여유롭게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만 좀 이렇게 막 그런 거냐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쟤는 용납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한국당도 보면 또 답답해요. 네, 그런데 네. 그래도 여기는 싸우기라도 하지. 그런데 네. 우리 당은 이 와중에 자기 입지 때문에 이렇게 이중대 계속하는 사람들 네. 저는요 정말 제가 그래 역사적 죄인이 될 거다 당신들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막막하다 진짜 이 이현주 의원이 겪고 있는 그 속내 그 외로움 그는 저도 이제 국회의원 8년 하면서 내내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이현주 의원을 결코 외롭게 두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들이 또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조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네. 저희 안방 TV에서 이제 정모를 네. 하거나 이러면은 오는 분들이 다 일상에 바쁜 직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정치에 관심도 없다가 이러다가 내가 뒤통수 크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불안하죠, 진짜.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네. 이 생각이니까 희망을 가지세요.